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딱 갔을 때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지만 거기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동갑이시고 두 분이 그다음에 따님이 두 분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항상 아시지만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저희는 아들 두 명이라 가지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가정을 이렇게 딱 보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했었는데 와이프분하고 아이들하고 초반에 이제 회사 나오기 직전 몇 년 전이겠죠. 계속 그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회사도 늦게 마치는데 그때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거나 와이프랑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거나 이렇게 아쉬움이 그 몇 년간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아쉽긴 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이제 사실 미처 다른데 부동산이라는 거에 미처 살았었으니까. 근데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안 하겠냐라고 하면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네,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잠깐 애들한테 조금 신경을 못 썼더라도 지금 그때 못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걔네들하고 보내주고 있고 내가 회사 다녔으면 상상도 못했을 제주도 한 달 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가족들하고 보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제가 했던 거를 했으니까 이런 보상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지금도 약간은 그렇긴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저도 육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육아 유튜브 같은 것들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게, 오랜 시간을 함께 애들하고 보낸다고 해서 애들이 아빠와의 시간을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30분, 10분을 놀아줘도 정말 애들 눈높이에서 재밌게 놀아주는 거를 훨씬 더 기대하고 다음날 이것도 하자고 하지. 애들 옆에 같이 4시간을 동안 같이 있어도 뭐 키즈카페 풀어놓고 그냥 뭐 나는 유튜브 보고 애들 옆에 하고 따로 놀고 있으면 그거는 가족들하고 같이 있지만 그게 결국 애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 입장에서는. 네, 그거는 아빠들 입장이지. 내가 그렇죠. 애 봤다고 생각하지. 그냥 같이 있으면. 맞아. 근데 애들 입장은 아빠는 나랑 있으면서도 안 놀아줬잖아.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 이게 애들하고 같이 보내는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질을 높여야 되겠구나. 질을 높이고 양을 줄이는 게 맞겠구나. 내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조금 그런 방향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 접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애들의 만족도들도 좋을 것 같고요. 좀도 약간은 그런 미안함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가족끼리 있으면서도 혼자 딴 생각을 할 때 생각은 자꾸 혼자 내가 갑자기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생겨서 그걸 막 분석하고 싶고 막 머리에서 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서 약간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 보낼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약간 되돌아보면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잘 해서 이거를 우리 애들도 더 하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퇴근은 6시에 하면 지금 아마 애들하고 밥 같이 먹고 예전에는 6시에 퇴근해도 집에 오면 7시, 8시니까. 네, 6시에 가면 이제 걸어서 가면 10분 거리니까 6시에 밥 같이 먹고 애들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산책하고 요즘 날씨가 엄청 좋아서 산책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려고 하고 딸 둘이니까 그렇죠. 정서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또 들었는데 이게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얘기가 와이프분이 집안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손포왕님이 좀 줄여주고자 거기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 해서 예전에 한번 뭐 일 도와주시는 분도 잠시 고용했었다 그러고 집안일에 시간을 많이 쏟지 말자 내 시간에 내 사업에 더 집중해가지고 오히려 그 시간을 거기 소비하는 만큼 내가 여기 집중해서 오히려 현금흐름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망치 머리한테 딱 맞으면서 와 이거는 색다른 거다. 물론 맞는 말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왜냐면 아니 우리 부부가 다 두 손 두 발 멀쩡한데 집안일 나눠서 하고 뭘 하면 되지 사람까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줄인다고?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바뀐 게 예전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엄청 짠돌이 와이프도 짠순이 생활하면서 기저귀에 막 오케이 캐시를 붙은 거 막 이렇게 아끼면 잘 사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를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통수를 크게 맞았어요. 아껴서 잘 사는 수가 없구나. 결국에 아낀다고 해서 내 월급 안에서 그냥 아끼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는 결국에 내가 내 아파트를 내 집을 마련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더 벌어야 되겠구나. 더 벌어야 되겠구나. 더 아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공부하려면은 이렇게 부동산 투자도 잘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돈이에요. 내 돈으로 일단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레버리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부모님이 집 근처에 산다. 그럼 부모님의 레버리지로 쓰는 거예요. 애들 약간 봐주세요 하고 그 시간에 대신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클 거잖아요.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안 놀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네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걸 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레버리지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육아 도우미나 집 청소해주는 도우미 아주머니 쓰시면서 그 시간에는 생산적이거나 내 미래를 위해서 시간 투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설렁설렁 한다든지 놀러 가고 뭐 그렇게 카페 가서 하면,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그게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시간을 아끼면 예를 들면 아주머니 쓰시는데 3시간에 6만 원이다. 그러면 이 3시간을 내가 어느 정도 모아서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찾았다. 그러면 거기에 바꿔야 된다.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 그 돈과 시간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똑같이 하고 있죠. 걱정만 하고 있잖아요. 또. 똑같이 하면서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있죠. 돈 걱정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 더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 걱정만 계속 하면서 하는 게 그게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이었고 그걸 바꾸고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더 많은 생산성을 늘릴까? 이제 그런 것들로 계속 생각을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거 하나 잘 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잘 되는 거 있으면 계속 더 파고 네, 계속 더 파고 더 확장하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그런 것들도 인식이 돈이 아깝다가 아니라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 시간을 와이프한테 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제 시간이 아니라 와이프 시간을 줄인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가 편하고 시간이 많아져야 저도 제 시간을 마음 편하게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 가족 간의 그 평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 내의 평화가 있지. 나는 탱자탱자 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렇게 하면 배우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거고. 와이프분의 그러면 약간 그런 것도 좋아졌겠네요. 약간 이걸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도 애들이 어리고 하니까 정말 바쁘잖아요. 바쁘죠. 학교 갔다 오면 또 갔다 오고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집안일도 네. 많고 차라리 와이프도 회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와이프 회사 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만 돼도 그 시간들이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3시간, 4시간이. 그럴 때는 제가 애들 픽업하고 봐주고 이렇게 하면 친구들 만나고 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일단은 스트레스가 많이 확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저한테도 긍정적인 효과가 오고 그게 맞네요. 이 방향이 긍정적인 효과가 오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그게 돈 아깝다 생활비로 하는 게 생활비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본인 용돈으로 남편분 용돈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든 그러니까 이거는 정 바쁘신 분들 내가 정 바쁜 분들을 그렇죠. 얘기하는 뭐 하고 싶은 일이 또 있어요. 그냥 노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안 안 되고. 되죠. 네. 그렇게 내가 정말 저도 왜 그런 게 가능했었냐면 믿음은 있었거든요. 와이프가 저 사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믿음 있고 정말 시간 부족하게 산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웃소싱 레버리지를 쓴 거죠. 집안일도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실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세탁기나 뭐 건조나 뭐 이런 것들 식기세척기 뭐 그런 것들 최대한 집안일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거 청소기 뭐 이런 것들부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돈 들이면 전체적인 우리 앞으로 살면서의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시간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제일 그걸 얘기해요. 시간이 없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부터 세팅을 해놓으면 마인드를 조금 바꿔보면 없는 시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잠깐 아이들 아까 얘기하셨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 좀 있으면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갈 나이가 슬슬 다가옵니다. 이제 대구시고 대구에 또 전국적으로 보시면 대구 거기 수성구 거기 거기 학군 유명한데 그 엄마들 극성인데 이렇게 또 선입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또 두 따님을 키우는 이제 아빠로서 내 아이는 그 교육관이라 그러죠. 내가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어. 이런 가치관이 중요할 것 같아. 왠지 느낌상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니까 왠지 막 철두철미하게 막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요런 쪽에,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나 뭐 학군이나 요런 거 신경 많이 쓰시는 건지, 어떻게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는 공부 잘해야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그래야지 대기업 가고, 대기업 가야지 행복하게 잘 사는 돈 많이 벌고 좋은 결혼도 하고. 저는 그렇게 30 후반까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는
중고등학교 때 놀아서, 게임하는 거 좋아해서 놀아서, 좋은 대학을 못 갔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군대 갔다가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지방대 나왔지만, 서울에 대기업에 취직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십몇 년을 살았는데, 그게 그 길이 아니더라고. 좋은 대기업 취직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여유있게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꼭 공부 열심히 잘해라기보다 하고 싶은 거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 찾는 것 자체가 정말 그건 큰 행복이고 큰 레버리지거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시작해서, 제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이 하고 싶었던 일을 5년 전에만 조금만 더 빨리 알았어요. 빨리. 그러면 엄청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빨리 찾게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공부 잘하게 하는 게 저는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꼰지 좋은데 그런 대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분위기, 친구들, 환경. 왜냐하면은 조금 뭐 저도 그런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중고등학교는 사실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못된 친구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동네 중학교나 뭐 특히나 중학교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환경들의 노출을 가급적 안 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조금 더 학구열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사 생각도 있는 거고, 일을 공부를 뭐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 일을 하는데 돈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겠다,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게 제 목표고,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 버는 방법도 이제 조금씩 알려주려고. 저는 제 애들한테 이렇게 막 내 재산을 물려주고 이런 생각도 사실 잘 없거든요. 그냥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키우고 싶다. 그리고 뭐 그냥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애들보다 생각이 올바른 아이로 그렇게만 그렇고 밝고 긍정적이고 그렇게만 키우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퇴사를 한 것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퇴사를 한 거거든요. 퇴사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때 정말 결정적인 그게 뭐였었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이때까지 돌고 돌아서 찾았는데 이거를 도전은 안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뒤로 물러서면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진짜 내가 나이에 뭐 70에 죽든 60에 죽든 죽을 때 관뚜껑 닫기 전에 분명히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였을까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선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물론 그런 경제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해놓은 것도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그 결정이 제일 컸었어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또 부모가 돼 보니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애가 저렇게 뭘 하고 싶은 하는 일을 몇십 년 만에 찾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다른 경제적인 문제나 돈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찾았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또 경제적인 부자 아빠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그때 퇴사 결정을 할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계속 남겨뒀다가 나중에 애들이 좀 더 크고 나면 보면 아마 감동을 받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저도 워낙 철이 없어서 나중에 다 철은 다 결혼할 때쯤 되면 이해할 수도 있겠죠.